청소부 주제의 판사봉은 왜 들고 있죠? 법원 복도 한복판. 부장검사 강지훈의 비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70 넘은 허리 굽은 청소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대걸레를 밀었죠. 모두가 무시했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청소부가 징계위원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충격에 빠진 법원, 고개 숙인 검사들, 그리고 뒤집힌 권력의 질서. 모두가 잊고 있던 그 남자는 사실 35년간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법의 심장을 직접 쓸어내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상국 로비리스트, 검사장 뒷거래 녹취록,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몰랐던 법조계의 썩은 속살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절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 새벽 5시. 먼동이 트기 전 텅 빈 법원. 복도를 대걸레로 쓸어내리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굽은 등, 주름진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얼굴 주름은 70대 후반의 나이를 짐작케 한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문씨. 경비원이 인사를 건넨다. 노인은 미소로 답할 뿐이다. 그의 이름은 문기철. 새벽부터 저녁까지 법원의 구석구석을 닦는 청소부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 법원장님 집무실은 특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경비원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레를 짠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텅 빈 법원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가 35년 동안 법복을 입었던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그는 은퇴를 앞두고 법조계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스스로 청소부로 취직했다. 법원의 구석구석에서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위치다. 아침 8시, 법원이 깨어난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삐 움직인다. 기철은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처럼 존재한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오전 9시, 법정 복도에서 기철은 대걸레질을 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대화를 듣는다. 강지훈 검사장이 오늘 해운대 지법에 온다며 로스쿨 후배들 중에 이번에 좋은 자리 몇 개 생긴대. 그 양반 잘 보이면 검사 임용은 다 놓은 당상이지. 기철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복도를 닦는다. 하지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강지훈, 10년 전 비리 의혹으로 문기철이 심리했던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기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던 인물. 청소 아저씨, 여기 좀 닦아요. 젊은 여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기철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간다. 그의 눈에 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법원의 진실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빛나는 대리석 바닥.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드러나는 오래된 얼룩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기철은 법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구석에 앉아 숟가락을 든 노인일 뿐. 오상국 의원 아들 케이스 더 어떻게 되었대? 쉿,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 오상국, 또 다른 익숙한 이름. 기철이 재판장이었을 때 심리했던 횡령 사건의 피고인.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뒷말이 많았던 사건이었다. 오후가 되자 법원은 더욱 분주해진다. 긴장감이 감도는 목도 끝. 기철은 302로 법정 앞을 닦고 있다. 그때였다. 청소부 양반, 오늘 특별히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철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지훈 검사장이 호위하듯 젊은 검사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비웃는 듯한 입꼬리. 이 나이에 대걸레질이라. 참 인생 헛사셨네요, 할아버지. 강지훈의 말에 주변 검사들이 기득거린다. 기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를 밀어낸다. 그때 강지훈이 일부러 서류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봐요, 주워요. 기철은 천천히 몸을 굽혀 서류를 집어든다. 그 순간 서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오상국 로비리스트라는 글자와 함께 적힌 수상한 숫자들. 기철은 서류를 건네면서도 눈으로는 바닥에 남은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쫓았다. 강지훈이 받아들자마자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향한다. 할아버지, 바닥 좀 깨끗하게 치우세요. 이따 장관님도 오실 텐데. 검사 한 명이 내뱉고 가는 말에 기철은 다시 고개를 숙인다. 모두가 떠난 후 그는 재빨리 남겨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다. 작은 메모지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 몇 개가 적혀 있다. 오상국 5억, 윤정환 2억, 이민호 3억. 기철의 손이 떨려왔다. 이 명단은 분명 뇌물 리스트였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모두 최근 몇 년간 무혐의 처리된 대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들이었다. 그날 저녁, 법원이 텅 비자 기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자정 무렵, 지하 창고에서 그가 꺼내는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그가 판사 시절 사용했던 판사봉이 고이 모셔져 있었다. 세상이 변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썩어가는군. 그의 손가락이 판사봉을 쓰다듬는다. 35년간 정의를 위해 봉사했다고 자부했지만 법원을 떠난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못 본 척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법원 청소를 하던 기철은 301호 법정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상국 의원 관련 사건은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증거가 부족하니 빠르게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기철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강지훈이 젊은 검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기철의 눈에 법정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 어제 그가 본 메모지와 비슷한 종이가 보인다. 검사장님,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수사를 더. 김 검사, 자네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어? 지금 말한 거 없던 걸로 해. 그 말에 젊은 검사가 고개를 숙인다. 기철은 문틈에서 물러나 복도 벽에 등을 기댄다. 가슴이 뛰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법의 신성함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기철은 우연히 사무국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는 기철이 청소부가 아닌 전직 판사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문 부장님. 기철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검사장이 오상국 의원 비리를 무마하려는 것 같아. 사무국장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편하게 떠나세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렇다고 청소부가 어떻게 검사장을 상대하시겠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기철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이 아이들이 법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겠지. 그날 밤, 기철은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10년 전 강지훈이 담당했던 사건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모두 오상국 의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법원으로 출근하는 기철의 가방 속에는 오래된 재판봉이 들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청소부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여기 물 좀 엎질렀어요. 닦아주세요. 변호사 한 명이 거만하게 말한다.
기철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인 모욕, 법조계의 부패,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견디며 기철은 매일 밤 증거를 모았다. 청소부의 눈으로 보는 법원은 판사석에서 보는 법원과 달랐다.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법원은 한적했다. 기철은 301호 법정을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있었다. 판사석을 닦으며 그는 문득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절이 그리웠다. 법복을 입고 정의를 수호하던 시간들.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사무국장이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연금 수령 관련 서류예요.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철은 손을 닫고 펜을 받아들었다. 서류 위에 서명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요즘 젊은 검사들은 정의보다 출세가 먼저예요. 기철이 서류를 건네주자 사무국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장님, 제 생각은 여전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편하게 떠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불의를 보면 가슴이 더 뛰네. 사무국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검사장이 누굴 상대로 하는 줄 아세요? 오상국은 차기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 사람입니다. 둘이 한 통속이라고요. 기철은 대답 없이 걸레를 짰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법정에 울려 퍼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증거도 없고 지위도 없고. 사무국장의 말에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증거는 있을지도 모르지. 사무국장은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보았다. 설마 뭘 발견하신 건가요? 기철은 입을 다물었다. 사무국장은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당신 같은 분이 또 희생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기철은 대답 대신 걸레를 다시 바닥에 밀었다. 사무국장이 한숨을 쉬며 법정을 나가자 기철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이 아이들이 법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기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판사 시절 사용하던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법복, 판결문 원고들, 그리고 재판봉. 그는 재판봉을 꺼내 손에 쥐었다. 단단한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기철은 재판봉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다. 그냥 지나치고 평범한 노년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하거나.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나이든 몸으로,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은퇴한 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젊은 시절 법정에서 찍은 사진들, 동료 판사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첫 판결을 내렸던 날의 기념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젊고 의욕에 찬 모습이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법관의 길을 걸었던 청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철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친 법원 정문에서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가방 속에는 재판봉이 들어있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듯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문씨. 경비원의 인사에 기철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순응하는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재판봉과 함께 정의가 깨어나고 있었다.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던 기철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301호 법정 앞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열쇠 꾸러미를 꺼내 법정 문을 열었다. 텅 빈 법정,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공간에
그는 홀로 섰다. 판사석으로 천천히 걸어간 기철은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가방에서 재판봉을 꺼내 판사석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법정은 정의의 전장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싸울 전장. 퇴근 시간, 기철은 법원 후문을 빠져나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오늘도 그는 몰래 복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강지훈 검사장의 판결문들, 오상국 의원 관련 자료들, 하나둘 퍼즐이 모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 기철은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다. 태식이? 윤태식? 네, 맞습니다. 형님이 해운대 법원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태식, 15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 싸우다 좌천된 검사. 기철과는 여러 사건을 함께 했던 동지였다. 소문이 빠르구나. 누구한테 들었어? 법원 사무국장이요. 저희 후배거든요. 혹시 강지훈 때문에 거기 계신 겁니까? 기철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말이야. 형님, 청소부로 위장해서 법원에 들어가셨다면서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기철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역시 검사 출신답게 날카롭구나. 그래,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네가 알다시피 강지훈이랑은 인연이 있으니까. 윤태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형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 바닷가 근처 조용한 횟집. 기철과 태식은 15년 만에 재회했다. 태식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오랜만에 뵙네요, 형님. 더 정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 매일 대걸레질을 하니 근육이 단련됐나 보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혔다. 오랜 전후의 재회였다. 형님, 제가 왜 급히 만나자고 했는지 아시죠?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과 오상국 이야기겠지. 태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강지훈이 수사 중 무혐의 처리한 기업들의 명단, 오상국과의 금전 거래 내역, 심지어 로펌 취업 약속까지요. 기철은 놀란 눈으로 USB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가 검찰 그만둔 후에도 내부 제보자들이 있습니다. 강지훈이 심의위원회 통과시킨 사건들, 모두 의심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기철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지? 넌 변호사로 성공했잖아. 이런 위험한 일에 왜?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형님은 모르시죠? 제가 검찰 그만둔 이유가 강지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수사하던 비리 사건. 그가 압력 넣어서 덮었어요. 그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기철의 눈이 커졌다. 그랬구나. 형님, 근데 조심하세요. 그놈은 물지 않습니다. 삼킵니다. 태식은 잔을 비우고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이 자료로 뭘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일에 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 난 이미 인생의 끝자락에 있지만 넌 아직 갈 길이 멀잖아. 그래도 형님, 혼자서는. 기철은 태식의 말을 자르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청소부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한 위치거든.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옛 추억을 나누었다. 검사와 판사로 함께했던 시간들, 정의를 위해 싸웠던 날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해. 헤어질 때 태식은 기철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래된 전우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날 밤 기철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파일들, 강지훈이 무혐의 처리한 기업들의 명단, 오상국과의 비밀 만남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비록 늦더라도. 새벽 3시 기철의 작은 월세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USB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피로한 눈을 비비며 그는 눈앞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화면에는 강지훈이 수사 중 무혐의 처리한 기업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상국과 연결된 기업들이 모두 빠르게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강지훈의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상담료 내역. 기철은 노트에 메모를 해나갔다. 날짜, 금액, 관련자, 사건 번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상국이 정치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강지훈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키는 구조였다. 역시 감이 맞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10년 전 그가 판사로 재직할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태식이 제공한 USB에는 녹취록까지 들어있었다. 공천만 받으면 판 다 깔아놨어. 법무부 장관 자리는 내 거야. 강지훈의 음성이 선명했다. 그는 오상국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장이 법을 자신의 줄세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기철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속에 불이 붙은 듯했다. 그는 USB의 내용을 모두 복사한 후 중요한 부분을 출력했다. 그리고 출력물을 낡은 서류 가방에 넣었다. 아침 일찍 그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문씨. 경비원의 인사에 기철은 평소와 같이 미소로 답했다. 아무도 그의 속내를 알지 못했다. 그는 평소처럼 법원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닥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제 그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복도 청소를 하며 300기로 법정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상국 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어. 기철은 걸레를 짜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귀는 법정 안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철은 강지훈의 집무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출장을 간 사이 그의 보좌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기철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면서 버려진 메모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기철은 주워온 메모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오상국과의 만남 일정이 적혀 있었다. 내일 저녁 7시 해운대의 한 고급 일식집. 기철은 이를 자신의 노트에 추가했다. 진실은 복도 바닥에도 떨어져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기철은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태식이 어젯밤 전해준 것이었다. 이걸로 강지훈과 오상국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도착한 기철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강지훈과 오상국의 만남을 감시해야 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기철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직원용 출구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또 해운대 일식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지훈과 오상국의 만남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일식집 앞, 기철은 청소부 복장 대신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는 식당 입구 맞은편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다. 7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고 강지훈이 내렸다. 10분 후 또 다른 차에서 오상국이 내렸다. 기철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둘이 식당으로 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노인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직 판사의 눈으로 그는 정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식당 안, 기철은 강지훈과 오상국이 앉은 방과 가까운 자리를 예약했다. 혼자 온 노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옆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기철은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강지훈과 오상국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가 있었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기철은 평소와 같이 대걸레를 밀며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 녹음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과 오상국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검찰 내부 인사 다 맞춰놨습니다. 장관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네 검찰총장은 다 놓은 당상이지. 그냥 내 말대로만 해. 기철은 걸레를 짜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증거를 사용할 것인가?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점심시간, 그는 태식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태식의 회신은 빨랐다. 형님, 이건 폭탄급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가 수집한 증거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그는 법원 자료실에서 청소를 하며 과거 오상국 관련 재판 기록을 살펴보았다. 재판 기록은 공개된 자료였지만 청소부가 열람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는 몰래 몇몇 중요한 페이지를 복사했다. 다음 날, 기철은 법원 내 네트워크를 통해 강지훈이 처리한 주요 사건들의 목록을 입수했다. 법원 컴퓨터를 청소하는 동안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한 것이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저녁 기철은 태식과 다시 만났다. 조용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으시다니. 기철은 쓰게 웃었다. 청소부가 갖는 특권이야. 아무도 나를 경계하지 않거든. 태식은 노트북을 열어 기철이 수집한 자료들을 입력했다. 그리고 USB에 저장된 기존 자료들과 비교 분석했다. 이제 윤곽이 보입니다. 강지훈이 처리한 사건들, 오상국과 연결된 기업들,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금전 거래,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지?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공식적인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 대검찰청 감찰부에. 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감찰부도 강지훈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법원 내부의 스탠권 공식적인 심사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심사를 주재할 사람은 바로 문기철 자신이었다. 형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요. 태식의 놀란 목소리에 기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청소부로 위장한 채 충분한 증거를 모았으니 이제는 판사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음 날 법원에서 기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날카로운 광채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찾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근처를 지나던 그때
복도에서 또 여러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기철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김태현, 10년 전 그가 재판했던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김 검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퇴근 후 기철은 김태현을 만났다. 처음에 김태현은 청소부의 정체가 전직 부장판사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기철의 설명을 듣고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저도 강지훈의 처리 방식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김태현의 협조로 기철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얻었다. 강지훈이 내부적으로 지시한 문서, 그리고 오상국과의 추가 대화 녹취.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그날 밤 기철은 태식과 김태현을 만나 최종 계획을 세웠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태식은 법적 조언을, 김태현은 내부 증언을, 그리고 기철은 최종 판단을 맡기로 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지훈은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것입니다. 태식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는 35년간 법복을 입었던 판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비록 늦더라도. 기철의 마지막 말에 세 사람은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느 저녁, 기철은 작은 원룸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강지훈 검사장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정의의 수호자 그 자체였다. 검찰은 언제나 국민의 편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와 법에 따라서만 일합니다. 강지훈의 당당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기철은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높였다. 검사장님, 최근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일해왔습니다. 기철은 TV를 끄며 중얼거렸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 입으로 뒷돈을 받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기철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이제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법복이 고이 접혀 있었다. 기철은 천천히 법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35년간 입었던 그 옷은 이제 낡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는 법복을 가슴에 안았다. 내일 그는 다시 한번 이 법복을 입을 것이다. 청소부가 아닌 판사로서 마지막 재판을 위해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검사 강지훈에 대한 특별 징계위원회 심사 요청서. 기철은 프린터에서 막 출력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모든 증거, 모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식이었다. 형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법원장에게 서류 제출하는 거 맞죠? 그래,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하자. 통화를 마친 후 기철은 법복과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그가 할 일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새벽 4시, 잠에서 깬 그는 일어나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소부 복장을 갖추고 그는 법원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법원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아무도 오늘이 그의 마지막 청소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같은 동작으로 청소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오전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기철은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청소부 복장이 벗겨지고 오래된 양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리 굽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장판사 문기철이 되어 있었다. 사무국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곧 모두가 그를 알아볼 것이다. 사무국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기철을 보자 사무국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장님? 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특별징계위원회 심사요청서입니다. 검사장 강지훈에 대한 징계심사를 요청합니다. 사무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어떻게? 난 아직 법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았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지. 기철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사무국장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보았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지. 사무국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었다. 기철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사무국장실을 나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날 오후 법원 내부는 소문으로 들썩였다. 전직 부장판사가 청소부로 위장해 증거를 모았다는 이야기. 강지훈 검사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법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저녁 기철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이제 청소부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는 다시 한번 판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문기철 씨. 낯선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건드린 사람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기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협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기철은 탁자 위에 놓인 재판봉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심판은 내가 한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해운대 지방법원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법원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복대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소문은 이미 언론에까지 퍼져 있었다. 강지훈 검사장은 그날 아침 징계심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 발신자명 문기철 판사. 처음에 그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기철. 10년 전 그가 담당했던 사건의 재판장. 그리고 최근 그가 모욕했던 법원 청소부. 이게 무슨 농담이야. 강지훈은 비서에게 소리쳤다. 통보서를 집어 던진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여러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이미 소집되었고 그는 출석해야만 했다. 오전 10시 특별회의실.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문기철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판사석에 앉은 그의 모습은 위험이 넘쳤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눈이 문기철을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번갈아 나타났다. 앉으시죠, 강 검사장님. 문기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천천히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본위원회는 검사 강지훈의 직권 남용 및 부패 의혹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입니다. 강 검사장,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지훈은 목을 가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문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그렇다면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강지훈이 무혐의 처리한 기업들의 명단과 오상국 의원과의 연결 관계. 두 번째 증거, 강지훈의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의심스러운 자금 내역. 세 번째 증거, 강지훈과 오상국의 대화 녹취록. 하나씩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강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몇 번이고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 녹취록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강지훈의 항변에 문기철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곳은 법정이 아닙니다, 강 검사장님. 이곳은 우리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당신이 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강지훈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그의 반박은 점점 더 약해졌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 고발 증언을 했을 때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강 검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기철의 질문에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오상국 의원이. 문기철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당신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였습니다. 명령이라는 핑계로 정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문기철은 천천히 일어나 강지훈을 응시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법을 쓰레기처럼 버리던 날, 나는 그걸 주워 담았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그날 복도에서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했다. 이 나이에 대걸레질이라니. 인생 헛사셨어요. 그 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본위원회는 강지훈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건의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즉시 송부할 것입니다. 문기철의 선언과 함께 회의는 종료되었다. 강지훈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커리어가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문기철은 서류를 정리하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잊었을 뿐이지요. 회의실을 나서는 문기철의 등 뒤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이긴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기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긴 여정의 시작. 법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5년간의 법조인 생활,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했던 수개월.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가벼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철은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것은 마치 정화의 물처럼 느껴졌다. 해운대 지방법원 대회의실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법원은 전례 없는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모든 언론이 청소부 판사의 이야기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었다.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법원 직원들,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소수의 언론인들이 특별 공개 청문회를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오늘은 강지훈 검사장에 대한 최종 심리일이었다. 문기철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복장이 아닌 검은 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엄숙했다. 옆에는 윤태식과 김태현이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이제 정의의 삼각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당당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 검사장님. 문기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말없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자신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문기철은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 이 USB에는 강지훈 검사장과 오상국 의원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 녹취록, 그리고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의 관련성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강지훈의 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상한 입금 내역들. 그 옆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의 날짜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다. 두 날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매번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직후 강 검사장 부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해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얻은 정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 자료는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계좌 내역은 김태현 검사의 공식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고 녹취록은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항변하려 했지만 문기철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다음 증거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강지훈과 오상국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테이블 아래로 건네지는 봉투. 회의실에서 숨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 영상은 3달 전 해운대 소재 모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는 다음 날 강 검사장의 1,001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건 조작이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의 항변은 다음 증거 앞에서 멈췄다. 스크린에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었다. 오 의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무혐의로 빠르게 종결시키겠습니다. 제 미래도 의원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강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다.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문기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다. 법은 정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법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문기철에게 향해 있었다. 본위원회는 강지훈 검사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합니다. 또한 모든 증거 자료는 대검찰청 특별수사임에 송부되어 형사사건으로 수사될 것입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누군데 한낱 청소부 주제에. 그의 외침에 문기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연민의 미소였다. 나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판사였습니다. 두 위치 모두에서 나는 정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를 밖으로 안내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문기철을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였다. 회의가 끝난 후 문기철은 법원 복도를 걸었다. 그 복도는 그가 몇 달 동안 매일 청소했던 바로 그 복도였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더 이상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홀로 법정에 남은 문기철은 판사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는 재판봉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정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는 35년을 보냈다. 그리고 몇 달간의 청소부 생활.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비록 늦더라도.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의연했다. 정의의 승리를 이룬 사람의 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동일했다. 부산 검찰 게이트, 강지훈 검사장 면직 확정, 청소부로 위장한 전직 판사, 검찰 비리 밝혀내, 오상국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오르다. 기철은 작은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던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페 TV에서는 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상국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오상국 의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를 검토 중입니다. 오상국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철은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이 아닌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식이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강지훈이 관여한 모든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찾아오는 법이지. 형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두 거절해. 난 이미 할 일을 마쳤어. 이제 정말 은퇴할 시간이야. 통화를 마친 기철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방문일 것이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진정한 은퇴를 준비하려 했다. 법원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가 청소부였을 때 그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사무국장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문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법원이 다시 정화되고 있습니다. 기철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법원이 되길 바라네. 임시 사무실로 안내된 기철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재판봉, 오래된 법전, 그리고 청소부 시절 사용했던 수첩들. 모든 것이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문이 열리고 젊은 판사 하나가 들어왔다. 기철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청소부였을 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넸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문 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판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젊은 판사들이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용기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기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르침이라니? 네.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마음가짐이요. 저희는 이제 청소부 판사님 사건을 항상 기억하며 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기철의 눈에 촉촉함이 맺혔다. 그는 평생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그 어떤 판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적은 없었다. 고맙네. 하지만 명심하게. 판사는 결코 법 위에 있지 않아. 우리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일 뿐이지. 젊은 판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저희는 부장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과 정의라는 가르침을. 문이 닫히고 기철은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보였다. 그 넓고 깊은 바다처럼 법의 정신도 끝이 없이 더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을 모두 정리한 기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원을 둘러보았다. 한때 그가 대걸레로 밀었던 복도, 그가 쓰레기를 치웠던 법정들,
모든 공간이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법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은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이 법원에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일할 모든 법조인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정의는 계속된다. 내가 떠나도 그 정신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부산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한 달이 지났다. 해운대 지방법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청소부 판사 사건 이후 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문기철의 이야기가 일종의 전설이 되어 회자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법원 복도,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김순자 60대 중반의 그녀는 문기철 이후 새로 고용된 청소 인력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복도를 닦으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복도 끝에서 젊은 판사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박준호, 부임한 지 2년 차의 젊은 판사였다. 그는 문기철의 이야기를 들은 후 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재고하게 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청소 아주머니 앞에 다다르자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젊은 판사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그의 작은 행동이 순자에게는 큰 감동이었다.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가 지나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판사님도 인사도 하시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평소였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판사들이 그를 맞이했다. 오늘도 법원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다니나 보네. 한 선배 판사가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기철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이 법원을 지키는 중요한 구성원이니까요. 그의 말에 선배 판사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들도 문기철의 이야기 이후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점심시간, 법원 구내식당.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순자는 또다시 놀랐지만 이번에는 미소로 응답했다. 네, 물론이죠. 준호는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혹시 문기철 부장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죠. 청소부로 위장했던 판사님 말이죠. 대단한 분이셨다더군요. 맞아요. 그분 덕분에 우리 법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분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겸손과 정의요.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그런 것들이요. 순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문기철 부장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닌 법원이라는 중요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퇴근길, 순자는 준호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하루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판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부산 검찰 게이트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강지훈 전 검사장은 구속 기소되었고 오상국 의원은 해외 도피 중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런 큰 뉴스가 아니었다. 오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넨 젊은 판사의 모습이었다. 작은 인사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그녀의 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문기철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도 좀 더 일찍 출근해서 법원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평소보다 더 깨끗했다. 순자는 새벽부터 나와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리고 그날도 여러 판사들과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작은 변화가 법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법원장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주제는 법원 문화 혁신이었다. 문기철 부장판사의 사건 이후 우리 법원의 문화를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장이 말했다. 회의실에 모인 부장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기철 부장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법원 전체 공지가 내려왔다. 상호 존중과 정의 실현을 위한 법원 문화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지였다. 그 내용 중에는 모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순자는 그 공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문기철의 정신은 이미 법원 곳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작은 인사 하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문기철은 이곳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마련한 그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른 아침, 기철은 마당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또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법원을 떠난 지 2달. 그는 이제 진정한 은퇴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더 이상 정의를 위한 싸움도 청소부의 가면도 필요 없는 평범한 노인의 삶.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발신인은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이었다. 기철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보낸 편지였다. 여러 판사들의 서명이 담긴 그 편지에는 기철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문기철 부장님께 부장님의 마지막 재판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에 대한 열정은 저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저희는 정의로운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부장님께서 법원을 방문하신다면 큰 환영과 존경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 판사 1동. 기철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의 행동이 단지 한 사람의 부패를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날 오후 기철은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 한쪽에는 부산 검찰 게이트 후속 기사가 실려 있었다. 강지훈 전 검사장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오상국 전 의원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0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철은 그 기사를 읽으며 감회에 젖었다. 한때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다. 법조계의 부패가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윤태식이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기철은 반가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태식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태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형님 소식이 궁금해서요. 은퇴 생활은 어떠세요? 평화롭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식은 기철에게 법원과 검찰의 변화에 대해 전해주었다. 형님 덕분에 법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판사들이 형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리 고발이 활발해졌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기철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청소부로 위장해 모은 증거들, 그리고 법정에서의 마지막 심판, 그 모든 행동이 이제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기철이 중얼거렸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형님의 행동이 증명했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제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대화를 마치고 태식이 떠난 후 기철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기철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젊은 판사들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친애하는 후배 판사들에게 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기쁩니다. 나는 단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판사는 법의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정의와 진실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든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부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법원은 더욱 정의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재판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기철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기철은 중얼거렸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된다. 그 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철학,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젊은 법조인들의 마음속에 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평화로운 나날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가볍고 행복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법원 연수원. 신임 판사들이 첫 교육을 받기 위해 모였다. 강의실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용석 부장판사가 단상에 올라 새로운 판사들을 맞이했다. 그는 문기철의 동료였고 이제는 연수원 교수가 되어 신임 판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판사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법의 수호자로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용석은 강의실을 둘러보았다.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젊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판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법학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기철의 사진이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모습과 판사 법복을 입은 모습이 나란히 있었다. 여러분은 청소부 판사 문기철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의실에 잔잔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문기철 부장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판사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석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거기에는 문기철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법원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판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힘 있는 자의 겸손입니다. 용석의 강의는 이어졌다. 그는 문기철의 사례를 통해 판사의 윤리,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임 판사들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경청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임 판사가 질문했다. 부장님, 문기철 판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용석은 미소를 지었다.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이 법원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신임 판사들은 법원 투어를 시작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법원의 중앙 현관이었다. 그곳에는 새로 설치된 명판이 있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문기철, 300기로 법정. 한때 문기철이 강지훈을 심판했던 그 법정은 이제 정의의 법정이라는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법정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하나 더 달려 있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임 판사들은 그 법정에서 더 특별한 선서식을 가졌다. 그들은 모두 문기철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정의와 겸손에 대한 맹세를 했다. 같은 시간 법원의 다른 층에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복도를 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판사와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짧은 대화도 나누었다. 순자 여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준호 판사가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의 인사는 일상이 되었다. 준호 판사님도 수고하세요. 오늘 재판은 몇 건이나 있으세요? 5건입니다.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힘내세요. 판사님은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이런 대화는 이제 법원에서 흔한 일상이 되었다. 직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법원장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문기철 정신계승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내부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우리는 문기철 부장님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며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장의 선언에 모든 부장판사들이 동의했다. 개혁안에는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 판사 윤리 교육 확대, 그리고 법원 내 모든 구성원의 존중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녁 퇴근 시간, 법원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닫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301호 법정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텅 빈 법정이 그녀를 맞이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법정 안에서 그녀는 판사석을 바라보았다. 한때 문기철이 앉아있던 그 자리. 문기철 판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법정을 꼼꼼히 청소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문기철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정의의 씨앗이 이제 법원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또 내일도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는 평화로운 그러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청소부 판사 사건 이후
법원의 문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정의에 대한 헌신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아침 일찍 법원 입구. 박준호 판사는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법원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청소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순자 여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순자는 미소로 답했다. 그녀와 준호의 아침 인사는 이제 법원의 작은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 판사님, 오늘 중요한 재판 있으시죠? 네. 오늘은 꽤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실 거라 믿어요. 이런 대화가 법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법원 로비에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의의 역사 코너에는 문기철의 이야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청소부 시절 사진, 마지막 재판의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들은 이제 법원의 좌우명이 되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며 문기철의 정신을 기억했다. 오전 10시 301호 법정. 준호는 중요한 부패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잠시 문기철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부장님, 오늘도 정의롭게 판결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준호는 문기철에게서 배운 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했다. 그리고 이어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인사였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 이것이 바로 문기철이 남긴 유산이었다.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용기.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한 노인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님. 준호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문기철이었다. 1년 만에 법원을 방문한 그는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문 부장님. 준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도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문기철 부장님이 돌아오셨다. 법원장이 직접 나와 문기철을 맞이했다.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덕분에 우리 법원이 많이 변했습니다. 문기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작은 계기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법원장은 문기철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다. 법원 중앙홀에 새로 만들어진 정의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문기철의 말이 새겨진 기념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의는 끝까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문기철은 감동의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행동, 그의 용기가 이렇게 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점심시간, 법원 구내식당. 문기철은 특별 손님으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테이블에는 젊은 판사들, 검사들, 그리고 청소 담당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위계에 따른 구분이 없었다. 부장님, 저희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젊은 판사 하나가 물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문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만 먼저 인간이어야 합니다. 법전 속의 글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세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든 복도를 청소하는 분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는
모든 이의 가슴에 와닿았다. 오후, 문기철은 한때 자신이 청소부로 일했던 복도를 걸었다. 이제 그 복도는 훨씬 더 밝고 따뜻해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301호 법정을 방문했다. 텅 빈 법정에서 그는 판사석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재판을 떠올렸다. 강지훈을 심판했던 그날, 정의가 승리했던 그 순간, 부장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순자였다. 제가 매일 이 법정을 청소합니다.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기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당신의 노력이 이 법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문기철은 법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많은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다시 오실 거죠, 부장님? 준호가 물었다. 문기철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의의 길을 걷는 한 내가 이미 여기 있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법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하고 위험 있었다. 법원을 떠나는 문기철의 뒷모습과 함께 내레이션이 흐른다. 정의는 끝까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문기철 판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법복 아래 살아있는 양심, 지위보다 중요한 정의, 그리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 그의 유산은 이제 법원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날 이후로도 부산 해운대 지방법원에서는 매일 아침 젊은 판사들이 청소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매일 301호 법정은 특별한 존경심으로 청소된다. 문기철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정의는 끝까지 행동하는 자의 것이기에. 감정의 파도를 함께 느끼셨나요? 청소부 판사 문기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정의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35년간 법복을 입었던 판사가 청소부로 위장해 법원의 부패를 밝혀낸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부당한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의는 끝까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문기철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정의와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